이번 시간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뉴턴의 제일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일 법칙에 대해 배우기에 앞서서 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란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혹은 어떠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을 때 이런 움직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물체가 있을 때 하나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크기가 다르게, 방향이 다르게 여러 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벡터합을 이용해서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표현한 것을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자 힘과 힘의 개념을 이용하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알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알자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물체의 움직임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의 경우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을 때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즉 알자 힘이 0이라면 물체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가 0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를 일반화한 것이 뉴턴의 제일 법칙으로 뉴턴의 제1법칙은 알자 힘이 0일 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어떠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의 움직임은, 즉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벡터량이므로 이 뜻은 방향도 변하지 않고 속도의 크기인 속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물체의 움직임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턴의 제일 법칙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즉 물체의 움직임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물체의 움직임의 변화를 주려면 자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크기의 힘을 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체는 원래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이 움직임을 지키려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체는 자연적으로 이런 움직임의 변화에 저항하려는 성질 혹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물체의 움직임 변화에 저항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뉴턴의 제일 법칙이 관성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성은
물체의 움직임 변화에 저항하려는, 즉 원래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성이 크다 혹은 작다고 말하면 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 크다고 하면은 물체 움직임의 변화에 저항하려는 정도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글자로만 말하면 조금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서 질량이 일정할 경우 가속도의 변화는 속도의 변화, 즉 움직임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힘이 일정할 경우, 일정한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할 때 물체 운동량의 변화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속도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속도가 작게 되면 힘이 일정할 경우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관성이 크다는 것은 질량이 크다는 것, 즉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로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관성이 작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작게 되면 적은 힘으로도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턴의 제일법칙과 그의 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개념으로, 뉴턴의 제일법칙은 R자 힘이 0일 때 속도의 변화가 R자 힘이 0일 때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관성은 이런 뉴턴의 제일법칙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물체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운동하려는 것을 유지하려는 성질 혹은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